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 단위의 전면 재선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입니다. 어떤 결과가 뒤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개표소 봉쇄 시위에도 참석한 장 대표는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여당을 향해 올림픽 공원에서 그 얘기를 해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투표를 외칩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전면 재선거 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핑계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오후 2시인가요? 저기를 했어요. 그 기자회견을 열고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아예 민주당의 국정조사 위원들까지 다 정했더라고요. 전반기 행안위에서 이 선관위 업무를 감사를 했던, 감시를 했던 그런 역할들을 했던 위원들까지 다 정했는데 내일 의장에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하고요. 관련 공선법이라든지 선관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개헌까지 해서 이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할 TF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스피디하게 좀 더 빠르게 사실 어제 좀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으면 제가 덜 불안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발언이 약간 애매하고 약했어요. 아니란 답답했어. 반응이 나와서 전 굉장히 좀 우려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접근을 하면 진영 논리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 그것도 이게 분명히 특조나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변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덧붙여지는 순간 이게 약간 정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대로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병도 원내의 말로는 원래 앞서서 4일인가 이거 국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준비하고 절차적인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오늘 발표한 거.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어서 공직선거법, 선관위법 관련 법정 개정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지금 헌법에서도 보면요. 114조의 중앙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요. 국회에서 선출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9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원포인트 개헌까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지금 한동훈이 본인 1호 법안으로 이 선관위 외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빠르네. 매우 빨라요. 법무부 장관하고 나름 그래도 이게 머리가 영속하게 돌아가는 한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모든 관련 법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민주당이 더 치고 나가야 된다. 필요하면 개헌도 해라. 이런 목소리로 한동훈이 치고 나오는 거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동혁을 빗대고 대통령께서 요즘 보면은 욕설에 가까운 저게 욕인지 말인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강해 보이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동혁 그 얘기하면서 그게 강한 게 아니다. 아니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훈계를 좀 해줬어요. 동혁아, 너 너무 그렇게 가는 너무 마이너스야. 그러면서 저러다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충고를 해주신 거 장동혁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고 대통령이 또 성정상 이런 거 안 피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닌 인간들이 또 여기서 장사질을 해야 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장동혁이가 아이고 생명 연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우 좋아요. 원래 장동혁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요. 전면 재선거 하자고 하면서 대목 장사를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재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 어이구야. 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당선됐다고 그 지역을 빼고 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추경호도 그렇고 유이동 이러다 겨우겨우 당선됐는데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는 거. 2021년에 독일에서 이 나경원이 주장했던 거. 나경원이 주장했던 거.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된 지역구만 다시 투표를 하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사실 전면적으로 재선거를 한다는 건 국가적 혼란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를 하는 건 한번 좀 그래요. 그래볼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언제나 오케이요. 뭐 국민의힘이 하자고 하면은. 그리고 오세훈은 진짜 다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저는 또 해봐야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장동혁은 꽃놀이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세훈이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바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기 선거 끝나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 사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걸로 버틸 수 있거든. 실제로 이제 그 기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네. 장동혁이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림픽 공원에 나가 있는 시민들을 보십시오라고. 누가 보면 시민들이 올림픽공원 나가가지고 장동혁 연호하고 있는 줄 그러니까 알겠어. 장동혁 지지선언인 줄 알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뭔 상관이지? 그랬었죠. 장동혁 수준이 저런 거예요. 지금도 장동혁 성대모사 한 거야? 아니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비슷했어. 그렇습니다. 연습해봐. 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영식이도 노력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양반만큼 이렇게. 아이고 장동혁은 제가 장동혁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장동혁은 본인 생명 연장에는 좀 천부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슈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 바탕엔 뻔뻔함이 동반이 그렇죠. 돼요. 그거 없으면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판사들이 살려주려고 근데 처음에 이거 터졌을 때 장동혁이 재선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거기에 이제 10,000명 넘게 모인다고 하니까 요거 장사된다. 여기에 들어가서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다. 뭐 이 생각을 해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 같아요. 그게 장동혁이니까요. 그렇죠. 이 지방선거를 이겼냐 졌냐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 선관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문제가 지금 잠깐 뒤로 좀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렇지. 장동혁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죠. 좋지. 네. 좋죠. 야, 신났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한다는데 참 염치도 없다. 아니 근데 선관위에서 저지를 한 거를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탓으로.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그 윤석열이 선관위 침탈했다가 지금 5개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준은 그건 거야. 대통령은 선관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자기들 기준에서 뭐 그런 것이지.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아니 이 얘기는 대통령과 이제 오부 요인들이 할 얘기인 거고. 그렇지. 근데 본인이 대통령과 둘이 앉아서 할 얘기는 아니죠. 네. 나는 만나줬으면 좋겠어. 대신 지난번 같이 비공개로 하지 말고 라이브로 박살날 걸 장동혁이. 에이구. 아무튼 그러면서 장동혁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 편을 갈라서 이익 얻으려는 꾼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본인이 못 끼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전환길 얘기를 하는 건가? 이미 그 전환길 같은 꾼들은 어떻게든 끼려고 지금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일반 정상적인 시민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네. 젊은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 정상적인 젊은이들이. 화날 일이죠. 그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 직접 경험하는 좋은 그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극우 부정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무튼 민주당도 지금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이 초기 이슈를 좀 뺏긴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민주당도 강하게 나갔어야 돼요, 선관위. 맞아요. 기토 강하게 네. 하면서 재선거건 뭐건 특검, 국정조사 빨리 하자. 막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물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언론이 조중동 이런 애들이 덜 받아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목소리를 개별 의원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렇죠. 이제 그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이 이슈를 강하게 받아치면 지니까 그러네. 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이슈에 올라타는 또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시지만 제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지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저는 지휘자. 야. 네, 그리고 선거 개표 결과 같은데 참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의 문제점을 상당히 좀 잘 아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참관자.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영업자. 그런 걸 떠나서 영업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업자. 저기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가 반드시 극우들의 문제의 관점에서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가 이 특정 기관이 장악하면서 불투명해졌다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좀 변가지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경길 님이 또 부정투표 음모론자 황교안 목사 전환기 정광훈 같은 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재선거 찬성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장동혁이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마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장동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정원호 후보 끝나자마자 깔끔하게 승복 선거 축하한다 오세훈 막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 왜 빨리 승복했어? 부정선거 들킬까 봐 그러지. 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임기는 7월 1일에야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서두를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6월 3일 날 선거인데 승복을 6월 30일 날 해야 됩니까? 아니 원래 대부분 당일 승복해요. 당연하죠. 저 그리고 이제 정원호 후보는 서둘러서 승복 선언을 한 게 아니고요.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을 그렇죠. 시점에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치열해서 4일 오전에 승복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건지 다 그냥 본인 어머니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장동혁이 생각했을 때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건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일부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저도의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죠. 뭐든 지금 살기 위해서 집어갖고 던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어쨌든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제 올림픽공원 앞에 모여 계신 분들이 뭐 이른바 부정선거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남의 판돈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도박을 왜 하는지 어떻게든 모르겠어요. 거기 끼려고 머리를 놓고 있는 사람들 밀어내도 계속 지금 머리 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유효적절했다, 시기적절했다 말씀드리고 하는 짓거리가 그냥 유치원생 보는데 유치원생도 부모가 좀 버릇없이 키운 그래가지고 남의 선의를 아기를 가지고 물어뜯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아이가 된 게 아닌가. 이거 부모님이 엄마가 혼내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너 왜 이상한 짓 하냐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어머니 혼내셔야 돼요. 장동혁 좀 아들 좀 못된 짓 하잖아요 저렇게. 자 거기에다가 오세훈은 이제 침묵 중인데 밥글을 쓱 보니까 취임 거부라는 액션을 검토한대요. 즉 뭐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일단 내가 뭐 다 우리가 원하는 선관위에 대한 그 수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내가 취임 거부를 검토하겠다. 그것도 뭔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당선됐다고. 근데 선관위의 관리 문제는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도 액션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이 취임 거부라는 걸 지들이 만든 단어 아니야. 취임 거부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취임을 그렇죠. 거부할 거면 사퇴를 해야지 그냥 사퇴를 해야 돼. 사퇴하고서 재선거하자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재선거하게 되면은 진짜 오세훈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선거에 다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못한다는 거는 오세훈은 진짜 딱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세훈은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 그 장동혁은 지금 당선자들 어렵게 당선된 사람들하고는 역시 자기 살기 위해서 상의 같은 거는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나경원이 제일 코미디죠. 처음에 투표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선거 무효다. 재투표, 재선거, 네. 독일 봐라라고 얘기하더니 어느새 독일 얘기는 쏙 들어가고 입을 며칠간 다물고 있더니 어제인가요? 어제 얘기했어요? 쓱 올려놓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인이 재선거하지 않았어요? 김은혜하고 나경원하고? 무효다 그랬어. 네.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투표,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독일 얘기 쏙 빼더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맞죠. 나경원은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장동혁 참 그럼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오늘 직접 육성으로 얘기도 했지만 X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도 지금 판 다 깔아놨어요. 국정조사, 특검 다 오케이. 빨리 만들자. 장동혁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쟤는 빨리 되면 안 돼. 그렇죠. 빨리 되면 안 되지. 저런 너무나도 초등학생이 봐도 혀를 끌끌 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비장하게 말이야. 자기가 저 중심에 서갖고 장사해 먹으려고. 이 선관위의 문제를 빨리 얘기했대서 지금 뜨거울 때 뿌리 뽑아야 되거든.
그런 건 전혀 관심 그러니까 국가, 국민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뭐 내일 아마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새로 선출이 되니까 거기가 선출이 되면은 뭐 장동혁이고 나발이고 그냥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죠. 그렇게 네. 돼야 되겠죠. 빨리 해가지고 이거 선관위 문제는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책임자들 저는 샅샅이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리 최민희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은 참 총대를 잘 매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은 그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하자라고 하고 박선원 의원도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네, 문제가 된 지금 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선거를 지금 다 하자는 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말도 안 되고 좀 문제가 된 지역에서만 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된 지역에서도 사실 재선거는 쉽지 않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 변님 짧고 쉽게 재선거 지금 유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예. 하고 또 법 판단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법부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대법원에서 여기는 1심이 대법원이에요. 1심이? 예, 1심이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의 판단을 내려야 재선거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선관위원회에다가 소청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오케이. 일종의 행정심판이에요. 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법원에 가서 선거 무효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소청 절차에서 선거를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네.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게 재선거에 사유가 되느냐, 재투표에 사유가 되느냐 했을 때 현재로는 안 돼요. 현재로 나와 있는 거는 천재지변 같은 거만 가능하게끔 돼 있기 나경원도 그 때문에.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 문구를 바꾸면 돼요. 오케이.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 문구 바꾸고 소급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행정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능은 한데 합의할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절대 안 하죠. 진짜 복잡한 문제인 게 만약에 그 재선거 그 문제가 됐던 지역만 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6월 3일에는 투표를 할 수가 있어서 투표를 하셨는데 재선거 날짜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국민 기본권 문제가 걸릴 수 있지. 그럼 그분도 이제 투표권을 침해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 굉장히 복잡한 단단한 그 오래된 문제여가지고 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동혁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이 거기엔 진짜 정상적인 청년들,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 단순히 이 말도 안 되는 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우리가 흐린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건 거기에 이미 좌판 깔고 대목 장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폭력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난 1년 국민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지역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폭등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서울 집값 잘 막았다며 보유세 인상을 덜 먹였습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 한 글자의 희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참정권을 빼앗기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분명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실로 참담합니다. 이재명은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치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과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산업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구호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모두의 성장은 선거 슬로건이 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키워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주력 산업들이 대체 가능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뭉개고 노동개혁에 역행한 결과입니다. 노란 봉투법을 손에 쥐고 대체 불가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체 불가를 이루어내려면 민노총과 절연하고 규제를 풀고 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만 합니다. 1년 내내 친중, 친북 정책에 매진하며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치는 이율 배반 역시 기막히는 일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무인기 때문에 북한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편만 들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살짝 터진 정도라면서 이란 편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 부르는 이재명의 무책임한 발언과 밤마다 올리는 분별 없는 SNS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라는 주장 앞에서는 참으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재명 본인 아닙니까?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은 것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 아닙니까? 대법관 늘리고 사심제 만들고 법 왜곡죄까지 도입해서 재판 특권 누리려는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아예 본인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고 재판 취소 특검 추진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심각한 반칙 아닙니까? 그래놓고 끝끝내 재판 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입니다. 자기 자신은 온갖 반칙을 다 저지르고 독재자나 누릴 특권과 불공정을 다 누리면서 국민에게만 규범과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본인 말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재개입니다. 재판 취소 특검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주가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3일 동안 계속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투에 나섰던 청년들과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환율은 여전히 1,55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 끼 점심값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가로운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서민 경제는 최악의 사태, 붕괴 직전입니다. 이재명의 자화자찬으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이 국민의 삶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의 민생 위기에 대한 해답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 지옥을 해결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당 시절 사사건건 대통령의 책임을 부르짖던 이재명이 정작 이 중대한
국가적 과오를 저질러 놓고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책임만 따질 일입니까?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내일이 정말 걱정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즉각 대책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치부터 대체해야 합니다. 이재명 면죄부의 모든 것을 거는 정치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민생 최우선, 경제 최우선의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선거 참패라는 직격탄을 맞고도 장동혁 대표는 끝내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장동혁은 사퇴하라고 거세게 출렁이는데도 홀로 현실을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한동훈 당선인까지 이번 선거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 바로 장동혁과의 거리두기였다는 비참한 분석마저 쏟아졌습니다. 장동훈이 발길을 끄는 곳만 살아남았다는 이 황당한 성적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본인만 모르는 겁니까?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고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 절망적인 폭거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